운전이 즐겁다니 신기한 노릇이네. 재밌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토요타 프리우스 두 대나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하이브리드, 하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여기는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태백입니다. 프리우스들이랑 잘 어울리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뭐 친환경 풍력 에너지를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 올라오는 길이 좀 꼬부랑꼬부랑 길이 아니에요. 고저차가 엄청 심해가지고 하이브리드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굉장히 혹사시켰습니다. 오늘 정말 바닥을 다 드러낼 만큼 지금 혹사시킨 것 같아요. 아무튼 이 5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시승행사에서 한번 두 대 다 보여드렸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장거리를 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히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5세대 프리우스는 이전에 4세대까지의 프리우스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디자인이 엄청 멋있어졌어요. 얼굴부터 보더라도 정말 토요타가 내놓은 요즘 자동차의 어떤 그런 패밀리룩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렵한 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다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데이라이트가 너무 예쁘게 빠진 것 같아요. 거기다 얘는 비상등을 켜면은 광량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시인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하이브리드, 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번 신형 5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옆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화살촉 같이 생긴 이런 날렵함이죠. 그리고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윈드실드가 엄청 누웠어요. 얘가 지금 신형 TNGA 플랫폼을 쓰면서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길이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전고만 좀 낮아졌는데 모든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이전의 4세대보다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게 운전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2열 탑승자에게도 2열 거주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얘가 이게 많이 낮아져 가지고 드나들 때 이 머리 부딪힐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오래 타보니까 염려할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아. 제가 뭐 178cm의 뭐 숏다리, 롱다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균 신장인데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고요. 2열도 마찬가지고, 뒤에다가 문고리 감춘 것도 신의 한 수야. 옆에 디자인을 보면은 요런 지금 휠 아치에서는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디자인 장식은 가지고 있지만, 전형적인 세단, 크로스오버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얘도 이제 해치백이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크로스오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브랜드들이 보면은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종들이 있는데, 토요타는 역시나 프리우스라고 느껴지는 게 신형 TNGA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차이기도 하고, 또 렉서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어 노브 있죠. 그 기어 노브도 들어갔고, 또 디지털 룸미러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XSE 상위 트림에는 들어갔고요. 하지만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렉서스의 어댑티브 헤드램프 기술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로우빔이랑 하이빔이 결합된 형태의 헤드램프가 들어갔고, 이것도 하위 트림에는 요거랑 형태가 다른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리고 오늘 빗길에, 그리고 어제 야간 주행, 오늘 새벽 주행 해보니까 그래도 꽤 얘가 이제 좌우를 나누면서 이렇게 조사각도 조절하는 어댑티브 하이빔은 아니지만 오토 하이빔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윈드실드가 굉장히 누웠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면 시야적인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다고 치면은 윈드실드가 누웠으니까 하이랜더처럼 완전히 서 있는 그런 형태의 SUV는 뻥 뚫린 게 보이지만, 이 앞유리가 누워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는 이런 쪽창까지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게끔 마련한 요소인데, 이게 꽤 도움이 돼요. 운전할 적에 보면은 양옆에 바라볼 적에 상당히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신형 프리우스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낮춰보니까 이게 이렇게 좀 본격적인 자세가 연출이 됐었나 싶을 만큼 낮춰져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뒤에도 쪽창이 있어. 그리고 이 쇠경 디자인이 끝까지도 안 끊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참 옆에서 봤을 적에, 이거는 그리고 뭐 신형 프리우스만이 아니라 4세대 프리우스도 그렇고 이렇게 한 선으로 끝내버리는 듯한 디자인은 유지를 했었는데, 5세대 프리우스에서는 더 진화했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트렁크도 전동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었을 적에 물건 집어넣기가 일단 쉽고요. 이 가변식 선반도 참 쓸모가 많아요. 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절반 접어가지고 수납하면 되거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사실 차이점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휠 디자인이 다른데 이것도 프리우스 사상 처음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갔고, 하지만 이제 규격은 같은데 195/50R 19인치 휠이 들어갔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인데 성능도 그렇고 어떤 마일리지도 괜찮은 타이어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차이점은 뒤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PHEV 배지하고, 그리고 이 테일램프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테일램프 색깔이 달라요. 지금 이제 이 미등이 켜 있는 건데 약간 하얗죠.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면은 빨간색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세 가지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그리고 이 뒷모습도 보면은 이 해치 모습도 공력 성능을 되게 잘 살리려고 이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 스포일러가 쭉 빠진 게 있거든요. 이것도 참 예뻐. 이번 프리우스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신형 프리우스는 바깥 모습만큼이나 인테리어도 되게 파격적입니다. 일단은 이 운전대를 보시면 지경이 작아요. 그래서 잡아보면은 꼭 우리 비디오 게임 할 때 쓰는 그 운전대 같아. 너무 잡기 좋고, 2.5가 조금 넘어가네. 완전히 풀락하게 되면. 멀티펑션 버튼들도 잡은 채로 엄지손가락으로 다 누를 수 있을 만큼 위치가 좋습니다. 나무랄 데 없어요.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디스플레이들인데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거든요. 근데 계기판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눈높이에 너무 잘 맞아. 이 스티어링 휠 높이를 조금 낮추기만 하거나 아니면 살짝 최대한 올리더라도 가리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 보여주는 정보들을 보시면 상당히 또렷하고 보여주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도 어떤 복잡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눈에 필요한 정보만 딱딱 보여주는 게 있어서 이 계기판은 상당히 칭찬할 부분. 거기다가 이 빛에 이 처마도 없거든요. 빛 가림막도. 그래서 이 난반사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들었나 몰라 이건. 그리고 이 계기판에 있는 메뉴들은 요 멀티펑션 요 버튼 가지고 전부 조작을 하는데 눌러보면은 숨어있는 메뉴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메뉴들도 반응 속도도 빠르고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여기서 다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 단계 조절은 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은 되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앞유리 열선, 그리고 또 오토 하이빔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그리고 이 헤드램프 높이 조절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프리우스 시승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특정 부위에다가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뭔가 문구를 써놨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 글러브 박스 써있고, 그리고 확장되는 트레이도 열어보면 여기에도 또 히든 콤파트먼트라는 걸 써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치우면 세이프티 퍼스트라는 걸 또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인스타그램도 찾아보고 했는데 딱히 뭐가 검색되지는 않더라고. 걸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토요타가 그냥 프리우스도 좀 영한 차니까 이런 재미난 요소들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는 뭐 시인성뿐만이 아니라 저 계기판보다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손으로 조작하기가 너무 좋아.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LG U 플러스하고 하는 U 플러스 드라이브여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노래를 듣는다, 지니뮤직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팟빵 이런 것들까지도 이 화면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참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리고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이건 이제 주행간에 하이브리드니까 엔진 바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지 아니면 또 방전을 해가지고 차를 움직이는지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에어컨 관련된 버튼들은 또 여기다가 빼놨어요. 물리 버튼을. 이거 너무 조작하기가 좋아. 직관적이고 바람 세기 조절도 이렇게 하고 온도 조절도 0.5도씩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물론 XSE 트림 그리고 하이 트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센터 콘솔에는 USB 포트가 있는데 모두 C타입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충전이고 하나는 뭐 MP3라든지 그런 파일들 보는 것, 뭐 C가 잭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재밌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컵홀더라든지,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렉서스에서 쓰던 그거잖아요. 땡겨야 드라이브고, 예. 그리고
밑으로 한 번 더 내리면은 배터리 모드가 돼서 회생제동 충전에 도움이 되게끔 회생제동이 되는 거죠. 단계 조절은 못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 있고, 드라이브 셀렉터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EV 모드는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면은 순수 전기로 갈 수도 있죠. 오토 홀드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또 이번 프리우스에서 크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인데, 시트는 착자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몸 지지하는 것도 허벅지 받침도 마찬가지고, 이 옆구리 받침도, 특히 옆구리 받침이 상당히 몸을 잘 지지해 가지고, 야, 이게 시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길 필요가 있나 싶은데 차 성능이 워낙에 월등해져 가지고 시트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어. 헤드레스트하며 이런 만듦새 자체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어. 프리우스 선루프는 듀얼 선루프인데 독특하게 선쉐이드를 앞에서도 열 수 있고 뒤에서도 열 수 있어요. 이게 개폐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2열 승객이 또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여닫을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이제 2열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채로 2열 공간으로 가볼게요. 이게 처음에 론칭했을 적에는 머리가 닿는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적응의 문제인지 정말 몇 번 드나들자마자 그냥 바로 몸이 아는 것 같아. 공간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랄 데 없고요. 충분히 패밀리 세단으로 집차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번 프리우스는 이 시트가 앞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뒷자리도 참 이 만듦새라든지 착자감이 훌륭한 것 같아요. 헤드룸은 178cm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닿는 건 없습니다. 근데 뭐 키가 180 정도 되면은 약간 닿을랑 말랑 하겠네. 발 공간도 좋고요. 발은 근데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2열은 송풍구는 없고요. 그리고 충전을 위한 USB 포트 2개는 여기 갖추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병 하나 딱 넣을 수 있는, 넣으면 흔들리지도 않게끔 모양까지도 이렇게 성형해 놨네. 안에 마감은 돼 있지 않지만. 바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 간의 차이점이 3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인테리어는 그래도 좀 제법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얘는 빨간색, 그리고 이 대시보드 마감도 다르죠. 또 차이점은 시트 색깔도 얘는 이런 빨간색이 들어갔고 스티치도 빨간색, 하지만 소재는 같다는 거. 천연 가죽으로 소재는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튼들이 있는데 버튼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더 많아요. 하이브리드 EV 전환 버튼이 있고 누르고 있으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지, 배터리가 0일 적에는 엔진 구동 해가지고, 지금 또 깨어났네, 그렇게 충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바로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EV로 할지 하이브리드로 할지 정하는 거고, 이건 누르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커스텀, 스포츠, 노멀, 에코 4가지인데 이건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회생제동 단계를 3가지 중에 조절할 수가 있는데, 설정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차량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회생제동 브레이크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3단계일수록 제일 세게, 회생제동량이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감속 메모리는 오프 또는 온을 할 수가 있는데, 온을 하게 되면은 기어레버 당겨서 B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장했던 값으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최상위 트림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돼 가지고 높이 조절이라든지 좌우 조절, 그리고 회전도 돼요. 조절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줌. 이 디지털 룸미러를 넣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가 2열 시트를 접으면 완전히 풀플랫이 되거든요. 얘도 해치백이니까 지금 가득 실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후방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디지털 룸미러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신형 프리우스가 되게 사소한 것까지 바꿨는데,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소리 들으셨나요? 이 소리가 앞에서 잘 들리더라고. 띵띵 띵, 이 소리, 이런 것까지도 바꿨고, 그리고 타서 들어보면은 방향지시등 소리까지도 바꿨어요. 또 센서도,
네, 이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시승행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타고 있거든요. 이번엔 그리고 꽤 장거리를 서울에서 태백까지 지금 타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와인딩 길은 와인딩 길대로 또 이런 산 언덕은 언덕대로 열심히 달렸는데, 달려보니까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프리우스 5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비할 수가 없어. 일단 수치적인 얘기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 출력이 얘가 하이브리드만 하더라도 196마력이잖아요. 이게 4세대 대비해서는 80%나 올라간 거고, 그리고 제로백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아니지만 얘도 지금 7초 중반 후반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결코 이제 프리우스 안 나가, 답답해,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고요. 운전 재미도 있어요. 조종의 즐거움이 충분히 생긴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어쨌거나 그 시장에서는 볼륨 모델이라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그냥 하이브리드랑 놓고 보면은 얘가 절대적으로 지금 판매 비중은 높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효율성, 경제적인 유지비 때문에가 크겠죠. 근데 그거 플러스 이번 하이브리드는 조종의 즐거움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토요타에서 5세대 프리우스를 내놓으면서 그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하이브리드 리본? 맞지?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이 토요타에서 작심을 하고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요. 그건 그냥 운전하자마자 바로 느껴집니다. 그냥 어떤 이런 파격적인 생김새는 차치하고라도 그냥 타보는 순간, 야, 이게 프리우스라고? 라는 말이 그냥 바로 나와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즐거운 차가 됐어. 운전 재미까지 있는데 또 싸게,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탈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간 게 아닌가. 이 애킨슨 사이클 엔진은 들려주는 소음은 여전히 있는데, 이게 그리고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교대하면서 맞바꿔서 타면은 확실히 느껴져요. 하지만 그냥 타면은 이것도 뭐 이전보다는 개선이 됐다고 하고, 얘가 고주파수는 줄이고 저주파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런 어떤 부밍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 역시 운전 재미로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CVT 하면은 소리는 커지는데 속도는 안 올라가는 그런 아주 좀 답답한 멍청한 그런 변속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근데 효율성은 좋고, 근데 이번에 프리우스에 들어간 이 eCVT라고 하는 거는 직결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차의 성능적인 부분에서 소리는 커지는데 속도는 따라서 안 올라가는, 그게 많이 간극이 좁혀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릴 때도 참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 얘가 이제 19인치라는 커다란 휠을 처음으로 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휠 타이어 폭은 가느다란.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겠다, 어떤 느낌일까 싶었는데 타보니까 재밌어. 네. 그리고 이 그립이 정말 막 무지막지한 그립, 어떤 상황에서도 차를 미끄러뜨리지 않는 그런 그립은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 이런 스키드음이라든지 뭐 이 TC도 작동하고 그러는 거는 좀 일찍 오지만, 그럼에도 적당히 미끄러뜨리면서 가지고 노는 재미 있죠? 그게 있어서 즐겁습니다. 지금 저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였고, 여기서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변속기 로직도 달라져가지고 이 사운드적인 거는 물론 좀 더 크게, 운전자에겐 좀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예 스포츠에서는 그냥 터질 것처럼 달리는 거니까 이렇게 조향할 때 느낌이, 그리고 이 운전대도 작아서 손으로 딱 잡았을 적의 느낌이 정말 무슨 우리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기분이야. 그리고 이 브레이크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 제동력이 올라오는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유격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게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감속할 적에, 가감속할 적에 브레이킹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미세하게 조절하는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다시 재가속할 적에 차가 나가는 게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속했다가 다시 재가속하면 그 쉼 없이 나가는 거 있죠. 2리터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모터 배터리 더해가지고 이뤄내는 그런 효과일 텐데, 그게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시프트 패드를 자꾸 당긴다니까. 감속할 적에 뭔가 이 엔진 브레이크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한다는 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이 하이브리드 중에 고민하는 소비자라고 하신다면은 이전에 시승행사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하이브리드 추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둘 중에 뭘 선택해도 크게 후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완전히 다른 차야. 이런 꼬부랑길에서 프리우스를 즐겁게 탈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얘가 그리고 참 회두성이 좋아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오늘 아침에 여기 비가 무지하게 와가지고 여기 태백이 아직도 노면이 젖어 있는데 참 신기하다. 아무튼 이제 바꿔 타볼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네, 이제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는 완전히 그냥 다른 차 같아요. 이게 프리우스라고 싶을 만큼 느낌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단지 그냥 이게 뭐 출력 쟤보다 한 30마력, 정확히는 27마력 높은데 그 차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차는 뭐 스포츠카라는 건 좀 너무 오버고 진짜 잘 달리는 프리우스 같아.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지고 지금 이제 원메이크 레이스를 하잖아요, 토요타 코리아에서. 그게 어떨지 궁금하네. 얘만 이제 회생제동 단계를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내리면 그냥 바로 비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모드는 3단계로 조절을 하는데 조절하려면은 차 멈춰야 됩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뭐 레이서라고 한다 그러면 레이서별로 어떤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시합할 때. 그래서 나는 회생제동 1단계로 해서 그 정도의 감속 폭이면은 내가 재가속하거나 아니면 시합 운영하는 데에 최적인 것 같아 라고 결정해가지고서는 뭐 시합 전에 뭐 1단계로 둘지 2단계로 둘지 3단계로 둘지 정해야 되니까 그건 뭐 문제가 레이스 할 때는 없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래도 뭐 시프트 패드리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이 레버로락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생제동이 1, 2, 3단계가 변별력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가 가장 세게인데 3단계로 하면은 그럼에도 골프카트처럼 뭐 속도가 100에서 막 제로까지 멈추는 때까지 감속하는 건 아닙니다만 변별력이 꽤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스티어링 느낌이 왜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하이브리드 때의 느낌과 훨씬 얘가 피둥피둥해. 네, 정확히 뭐 제 가지고 있는 표현력 중에서는 피둥피둥하다라는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운전대로 이제 드라이버가 느낄 거 아니에요? 차가 되게 생동감 있어요. 이 참 기분 좋은 생동감이야. 거기다가 얘 많이 조용해. 얘는 지금 그리고 이게 모터 배터리가 워낙에 내는 출력이 세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뭐랄까 지금 얘 배터리가 그리고 이미 0이에요.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는 0km인데 그럼에도 내가 가속할 때 앞에서 들려주는 사운드가 작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다가 지금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서 더 이게 이렇게 좀 조용하다라고 느끼는 거긴 하겠지만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저 하이브리드하고 가격 차이 나는 걸 생각할 때 단지 이게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생긴다, 보너스 마일리지가 생긴다, 65km가 생긴다 플러스 그거는 물론 뭐 큰 어드밴티지죠. 차주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고 큰 구매 포인트긴 하겠는데 얘는 저거보다 많이 고급이에요. 고급인데다가 스포티해, 많이 스포티해. 그래서 만족도를 놓고 보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차인데 뭐랄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활용도가 더 많아. 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늘 뭐 재밌으면서도 효율성도 좋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짐도 적당히 많이 실을 수 있고 동승자들도 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플러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운전자가 운전을 막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게 참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프리우스 타면서 제가 야 재밌네 이 차 라는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꼬부랑길인데 라인이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제어가 제대로 안 되고 브레이킹도 뭐 안 되고 막 이렇지 않네. 너무 훌륭해. 놀랄 정도입니다. 아주 막판이 되니까 또 고민하게 만드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를 고민하는 소비자라고 한다면 제가 딱 정해드려야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끌리네요. 비싼 값어치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성비는 저 하이브리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멀리 오면서
아, 연비를 안 말씀드렸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저 하이브리드는 제가 아까 고속도로 타고 올 때 정속 주행하고 그렇게 연비 주행하니까 32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찍은 거에서는 27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꽤 뭐 막 달려도 진짜 연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몇이야? 지금 볼게요. 14.9네. 지금 이게 아주 조졌거든요. 근데 14.9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연비는 사실 너무 좋고, 하이브리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막 조져도 15니까 연비를 좀 소폭 손해보면서 운전에 큰 재미를 맛볼 텐가, 아니면은 저 정도 재미여도 충분히 납득하니까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탈 텐가로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연료 탱크가 하이브리드보다 얘가 더 작아요. 얘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하이브리드보다 작은데,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만항제예요. 만항제 정상인데,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로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리본, 이거를 슬로건으로 잡은 것처럼 이번 이 5세대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토요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좀 뭐랄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라도 추천할 수 있고 나도 사고 싶은 차입니다, 프리우스는. 주변에 추천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주저없이 하이브리드를 추천할 것 같고, 그래서 너는 뭐 살 건데? 그러면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살 것 같아요. 아, 이 너무 쌍놈인가? 그렇습니다. 운전이 즐겁다니 신기한 노릇이네. 이런 길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 CVT도 로직이 뭔가 달라, 이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게 오버가 나다니 재밌습니다 진짜. 아까랑 천지 차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프리우스 2대를 가지고서는 태백까지 와서 장거리 극한 시승을 해봤는데, 이제 얼른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모쪼록 선택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어이 추워.